네이버 부동산, 직방 같은 광고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마저도 아깝다면서 당근마켓 등에서 직거래를 시도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죠. 부동산 시장 침체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 5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700명대로 떨어졌고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올해 1, 2월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5년 만에 역대급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전체 공인중개사 수도 줄고 있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체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1123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 2월 이후로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이 초보 공인중개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상승장 끝물이었던 2021년도에 개업을 했었고요. 또한 부동산 하락장이었던 2023년도에도 다른 지역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최근 5년 동안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상승장 때가 더 힘들었어요. 이게 텃세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을 찾는 손님만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손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기존 중개사님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새로 개업한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분들 눈에는 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었겠죠. 사실 막상 시작해보면요, 자리 잡기까지 주변 중개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님 문의가 오더라도 매물이 당장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공동중개하면서 일을 배워야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매물을 잘 공유를 안 해줍니다. 어차피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잘 오픈을 안 해주는 거죠. 특히 문 연 지 얼마 안 된 어리버리한 초보한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주변에 막 기사는 거래가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상황인데 나만 조용하다? 사실 그것만큼 사람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다 같이 못 버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락장에서 개업을 했을 때는 완전 스탠스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손님을 데리고 주변 중개사님한테 이제 매물 문의를 하면 진짜 다들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매물도 좀 거래가 될 만한 좋은 매물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때 깨달은 게 이게 부동산 시장도 매도자 우위, 매수자 우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개사 또한 매도자 우위일 때는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사가 갑이고 매수자 우위일 때는 손님이 많은 중개사가 갑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 진짜 놀랬습니다. 사실 권리금 몇 천만 원씩 이상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하는 중개사가 매물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손님을 많이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한 셈이죠. 저는 상승장 끝물에 시작해서 하락장을 다 맞았지만 지금같이 하락장 끝물에서 시작해서 상승장을 다 먹는 게 중개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개사가 지금 시작한다고 다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데요. 특히 지금은 당근마켓 같이 부동산 직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중개보수 요율은 그만큼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점점 더 이 중개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초보 중개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마케팅 능력이 필수인데요. 결국 손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실 중개사의 마케팅 방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예전엔 그냥 가로수길에 간판 하나 내걸고 사무실 앞에 매물 벽보 같은 것만 잘 붙여놔도 손님이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에는 벽보랑 신문 광고가 핵심이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114 같은 포털 사이트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게 중요해졌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모바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중개사 마케팅의 중심이 됐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부터는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브리핑 영상이나 매물 소개 같은 콘텐츠가 중개사의 무기가 됐고요. 최근 몇 년간은 쇼폼 영상, 틱톡, 릴스, 그리고 AI 기반 고객 응대까지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와중에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손님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에 맞춰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개사로 자리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케팅을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채널을 익히시고 손님이 먼저 찾게 만드는 구조. 이게 진짜 실력이고 지금 시작하는 중개사가 꼭 갖춰야 되는 능력인 거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가 중개사보다 낫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는데요. 편의점 알바도요, 요즘에는 월 200만 원 버는데 중개사는 그렇게 못 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중개일은요, 영업이라서 편차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시간만 때워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지만 이 중개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일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만 채운다고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손님을 만나고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수입도 성장도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직업이라는 거죠.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왜 얼마 전에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계속 영상을 찍는지 궁금하셨죠? 저는 이마에 뾰루지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낫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오히려 저보다 놀라시면서 이게 눈으로 가면 실명될 수도 있고 이게 뇌로 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영상도 찍고 손님도 만나고 강의도 하던 거 계속하고 물론 컨디션은 체크는 했지만 그냥 저한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일정을 다 소화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 경험이 또 오히려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중개를 시작하시면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쉽게 돈 번다고 하면 저는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시면 분명 중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장 중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